좋은 발성과 나쁜 발성의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좋지 않은 발성의 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은 꼭 집에 오면 손을 씻고 밥을 먹어. 일어서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조금 관심 있어 하시는 발성의 좋은 예와 좋지 않은 예를 들어가면서 어떤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답처럼 말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소리가 좋은 목소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나요? 테니스 쳐보셨나요? 테니스를 치면 꼭 테니스 할 때 다른 데 신체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공만 맞춰야 돼요. 골프도 마찬가지죠. 막 다른 데 힘 주면 다 망가집니다.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골프를 쳐야 돼요. 그 외에도 수많은 운동들은 항상 힘을 빼는 것부터가 고수고 그 힘을 빼는 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는 과정도 내가 힘을 얼마나 많이 잘 뺄 수 있느냐가 좋은 목소리, 좋은 발음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내가 좋은 발성을 위해서 어딘가에 힘을 주고 있는지 주고 있지 않은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좋은 발성을 위해서 절대로 힘을 주면 안 되는 두 가지 신체 부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목에 힘을 절대로 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코에 힘을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목과 코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목소리를 내야지 하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을 줘요. 그리고 내가 조금 긴장했다 하면 목부터 뻣뻣해지거든요. 또 코에 이렇게 힘을 줍니다. 좋은 목소리란 어디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은 편안한 공기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고요. 그게 바로 공명의 시작인 것이죠. 전에도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명이라는 것은 주파수가 동일한 주파수로 반복이 될 때 이게 증폭이 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내가 공명이 되는 목소리를 쓰고 싶으면 일정한 진동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정한 진동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힘을 주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막 힘을 주고요, 어느 순간 힘을 풀었다가 막 이래요. 그래서 평균치가 없어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공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코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코를 과다하게 울려서 공기를 내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는 콧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고요. 이렇게 발성을 하는 것이 진짜 좋지 않은 발성의 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코를 계속 과다하게 울려서 말을 하는 경우가 좋지 않은 발성의 예, 그 중에서도 콧소리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코를 사용해서 하는 발성 중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코를 과하게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반대로 코를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니은, 미음, 이응이라고 하는 비음에서는 당연히 코로 가는 공기의 문이 열리고 코로 공기가 통과돼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나 콧소리 쓰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 문을 억지로 막아서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코를 먹는 소리가 나요. 오늘은 꼭 집에 오면 손을 씻고 밥을 먹어. 좋은 목소리, 좋은 발성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힘을 주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보면은 제가 약간씩 힘을 주는 부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코에 힘을 이쪽에 주게 되거나 아니면 이쪽에 주게 되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내려옵니다. 목에 힘을 주는 경우, 바로 과도한 긴장을 하는 목소리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성대도요, 어디에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목 앞쪽에 힘을 주게 되면 아이 같은 목소리를 갖게 돼요. 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좋은 발성과 나쁜 발성의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목 앞쪽에 힘을 준 거고요.
자, 목 뒤쪽에도 힘을 줄 수가 있어요. 목의 뒤쪽에 힘을 주게 되면요,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목 뒤쪽, 그 다음에 후두 아래쪽에 살짝 힘을 주게 되면 방금 전과 같은 허스키한 보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또 삑사리 같은 경우에는 가슴 밑에 조금 더 힘을 많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공기가 수월하게 잘 올라오지 못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목소리가 떨리기도 하고 뒤집히기도 하고 앞쪽에 힘을 주면서도 뭔가 편안하지 않고 강하지도 않은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힘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은 목소리, 좋은 발성의 시작이고, 잘못된 발성의 시작이 내가 어딘가에 힘을 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잘못된 발성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딘가에도 힘을 주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작은 목소리가 있어요. 아예 성대를 울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잘 몰라서 몇 번씩 되묻게 됩니다. 뭐라고?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좀 더 큰 소리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런 말을 많이 피드백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 에너지 자체가 훅 떨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공기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건지도 잘 모르겠고, 공기의 유실이 너무 많은 거죠. 성대는 거의 안 울리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힘이 너무 없다, 전반적으로 몸 전체에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잘못된 예와 잘된 예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목소리 자체를 좀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너무 자기 목소리를 잘 사용하고 계시는데 본인 목소리가 싫으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 목소리를 다른 목소리로 자꾸만 갈아 끼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다른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나오는 이 목소리를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야 쓸데없는데 힘을 빼지 않습니다. 일어서라의 스피치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네이버에 일어서라 혹은 인스타그램 설아킴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